오늘은 매우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어제 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이 일제히 폭락한 사건을 긴급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정말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시장의 악재로 여겨질지 한번 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단 몇 시간 만에 10만 5천 달러 선을 붕괴하며 10만 4,082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하루 새 4.14%나 떨어진 것이죠. 이더리움은 더욱 충격적으로 8.96%, 솔라나는 10.35%, 도지코인은 10.97%까지 폭락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일시적 조정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글로벌 자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도 리플과 XRP 관련된 중요한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이슈를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깊이 있는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을 통해 비트패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먼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시간 순으로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12일 오후 8시 42분을 기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점이 정확히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화를 추적해보면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10만 8천 달러대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습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급격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10만 3,200달러까지 순간 급락했다가 현재는 10만 4,822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난 7일 이후 처음으로 10만 5천 달러 선을 붕괴한 것으로 지난달 기록한 사상 최고가 11만 9,900달러 대비 약 7% 하락한 수준입니다. 다른 주요 암호화폐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더리움은 8.96% 급락하여 2,531달러를 기록했고 XRP는 6.6% 하락하여 2.1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의 타격은 더욱 컸는데 솔라나와 도지코인이 각각 10%를 넘는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동조화된 급락 패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암호화폐 시장의 상관관계를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지난해 4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7, 8% 이상 급락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닌 명확한 패턴입니다. 투자자들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위험자산부터 매도하는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현상이죠. 흥미로운 점은 암호화폐가 과거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시기와 달리 현재는 주식과 유사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유입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성격 자체가 변화했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지정학적 사건 발생 시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평상시보다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분쟁은 유가 상승과 연계되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이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닐 가능성입니다. 양국 간의 구조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고 이는 중동 전체의 안정성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갈등이 확전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해해야 할 핵심은 암호화폐가 더 이상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통 자산시장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각 주요 암호화폐별로 이번 사태의 피해 정도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4.14%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10만 5천 달러라는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을 깨뜨린 것은 기술적으로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더리움의 8.96% 급락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이는 디파이 생태계와 연결된 이더리움의 특성상 유동성 위기 시 더 큰 타격을 받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레버리지 포지션들의 강제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XRP의 6.6% 하락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이는 최근
SEC와의 법적 분쟁 해결과 기관 채택 증가로 펀더멘털이 강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시장 하락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알트코인들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솔라나 10.35%, 도지코인 10.97% 급락은 이들 자산의 높은 베타 특성을 보여줍니다. 시장 불안 시 알트코인으로부터 비트코인과 현금으로의 자금 이동이 일어나는 전형적인 플라이트 투 퀄리티 현상이죠. 거래량 분석을 보면 급락 구간에서 평소보다 3배에서 5배의 증가한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패닉 셀링과 강제 청산이 동시에 발생했음을 의미하며 시장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정확하고 빠른 정보 그리고 검증된 투자자들과의 소통입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혼자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SNS에는 온갖 추측성 정보들이 난무하고 공포와 탐욕이 뒤섞인 감정적 반응들만 넘쳐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먼저 정확하고 빠른 정보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분석과 통찰이고요. 비트패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급락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장 분석을 공유하고 검증된 투자자분들과 함께 냉정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감정적 판단을 배제하고 데이터 기반의 논리적 접근을 추구하는 곳이죠.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과거 사례 분석부터 현재 상황의 전개 양상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전문가와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다각도의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신규 시청자들을 위한 커피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에 들어가셔서 연락처와 함께 커피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보내드릴게요. 힘든 시장 상황, 커피 한 잔의 여유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의 구글 폼을 확인해 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이번 급락과 함께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SEC와 리플의 재판이 다시 불거진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드리면 리플과 SEC가 지난달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기각당한 합의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양측은 6월 16일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죠. 이번 신청서의 핵심 쟁점은 현 SEC 위원장 갠슬러 하의 SEC가 리플의 증권 판매를 금지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간단히 말해 SEC는 기존 판결을 번복하길 원하고 있고 리플은 이에 맞서 싸우고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프레드 리스폴리 변호사는 이번 제출안을 리플 법률팀의 드문 실수라고 평가하며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특히 토레스 판사가 지난번 기각 과정에서 보인 분노를 고려할 때 이번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 상황이 XRP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면 법적 불확실성의 재부상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입니다. 시장이 이미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다시 불거진 것이죠.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와 맞물려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6월 16일 토레스 판사가 이번 신청서도 기각한다면 리플은 2026년까지 새로운 기각 기회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XRP의 제도권 진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만약 토레스 판사가 SEC의 새 정책 방향을 고려해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XRP에게는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제 중동 분쟁이 암호화폐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유가 상승을 통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확산되면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어제 서부 텍사스유가 배럴당 3달러 이상 급등하며 8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 3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유가 상승이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입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하반기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둘째, 에너지 비용 상승은 비트코인 채굴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전력비 상승으로 채굴 수익성이 악화되면 일부 채굴업체들이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공급 압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죠. 셋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집니다. 유가 상승은 제조업과 운송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물 경제를 위축시킵니다. 경기 둔화 우려는 위험 자산 회피 심리를 강화시키죠.
역사적으로 보면 유가가 급등할 때 암호화폐는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유가 급등과 함께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설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급락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대응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향후 시장 방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합니다. 코인쉐어즈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기 시작한 지난주부터 비트코인 ITF에서 순유출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 동안만 약 2억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2개월 내 최대 규모입니다. 관전 포인트로는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반응이 개인 투자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 셀링을 보이는 동안 일부 헤지 펀드와 패밀리 오피스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암호화폐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의 대응도 주목됩니다. 현재까지는 추가 매도나 매수 발표가 없지만 과거 패턴을 보면은 이런 급락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를 늘리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만약 이들이 추가 매수에 나선다면은 시장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 분석을 보면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포지션들은 대부분 청산되었지만 현물 중심의 장기 포지션들은 대부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구조적 건전성이 과거보다 개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통 금융권의 반응입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같은 투자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보낸 리포트를 보면 단기적 변동성은 인정하되 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이제는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일시적 급락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향후 3개월간의 시나리오별 전망과 대응 전략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갈등 조기 진정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국제사회의 중재로 추가 군사행동을 자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은 일주일 내에 10만 5천 달러 선을 회복하고 한 달 내에 10만 8천 달러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현재 수준에서 분할 매수를 권장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제한적 확전입니다. 양국 간 산발적 공격이 지속되지만 전면전으로 확산되지는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은 9만 달러에서 10만 5천 달러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동성 거래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전면 확전입니다. 이란의 핵시설 공격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극단적 상황으로 발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은 8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으며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베어마켓에 진입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관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리플 재판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합니다. 6월 16일 토레스 판사의 결정이 긍정적일 경우 XRP는 3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일 경우 1.8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어요. 투자자 유형별 권장 전략을 말씀드리면 단기 투자자는 현재 상황에서 관망하면서 명확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중기 투자자는 10만 달러 이에서 분할 매수하되 전체 투자금의 50% 이하로 제한하세요. 장기 투자자는 이런 급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되 추가 하락에 대비한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판단을 피하고 미리 설정한 리스크 관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긴급 분석을 마무리하며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실질적인 행동 지침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일제 급락했으며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둘째, 비트코인의 10만 5천 달러 선 붕괴는 기술적으로 부정적 신호이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 포지션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셋째, 중동 분쟁의 확산 여부가 향후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즉시 해야 준비하셔야 할 사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보유 포지션의 리스크를 재평가하고 손절매 라인을 명확히 설정하세요. 둘째, 추가 하락에 대비한 현금 여력을 확보하세요. 셋째, 감정적 판단을 피하고 사전에 계획한 전략을 철저히 실행하세요. 넷째,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통해 주요 상황을 모니터링하세요. 바로 이 마지막 포인트에서 비트패스 텔레그램 커뮤니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와 냉정한 분석이 생명입니다.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커피 이벤트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정 댓글에 구글 폼에 연락처와 함께 커피라고 적어주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더 큰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트패스와 함께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긴급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구글 폼을 통해 저희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세요. 함께하면 더 강해집니다. 감사합니다.